2009년 대량 해고를 한 지 5년 만에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153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왜 반드시 해고가 필요한지 입증하지 못했고 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게다가 쌍용자동차와 안진회계법인이 대량 해고가 필요하다며 제출한 2008년 재무제표가 사실상 조작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세범 PD가 보도합니다. 다섯 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 다섯 번째 추운 겨울은 공장 밖으로 밀려났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벌써 5년째 아침 출근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느 아침과는 다릅니다.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긴 사실을 동료 노동자들에게 알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출근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이번 승소 소식 듣고서는 좀 마음이 좀 위안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해고자들은 다시 공장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들어오니까 힘을 내라고 하면서 힘을 좀 많이 실어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갑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는 2,600명이 넘는 대규모 정리해고 방침을 발표했고 이에 저항한 노조원들은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됐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야 당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회사가 대량 해고의 이유로 들었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측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사측과 안진회계법인이 대량 해고의 명분으로 내세운 2008년도 재무제표가 사실상 조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해 재무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 과소계상 또는 과다계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회계 조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보이는 유형자산은 과소, 매우 작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매우 크게 과다하게 계산을 함으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이게 구조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라는 형태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쌍용차는 실제 부실 규모를 얼마나 만들어냈을까? 뉴스타파는 회계 전문가와 함께 재판부가 사실상 조작됐다고 판단한 쌍용차의 2008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해봤습니다. 쌍용차의 2009년 매출 계획에는 세 종류의 신차 매출 예측치가 나와 있습니다. 설비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6천억 원 가까운 공헌이익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재무제표의 매출 수량 계획에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신차종 생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현금 유출입을 전혀 배제함으로써 그만큼의 공헌이익이 줄어들고 그 금액만큼 그대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대계상되고 그러면 그만큼의 손실 금액은 그만큼의 부실로 인정이 돼서 부실로 야기돼서 판결문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인정해 주셨는데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어떤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이런 방식으로 쌍용자동차와 안진회계법인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명분을 만들어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신차 정도 반영 안 하고 구차 정도 단정시켜버리면 이건 한마디로 그냥 그 기계를 놀리겠다는 겁니다. 영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동차 회사가 그 자산을 사용해서 생산을 안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공식적인 인터뷰는 거부하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외에는 더 얘기하지 않겠다. 근데 더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저희는 하기 싫습니다. 네. 금융감독원도 이번 판결에 당황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쌍용차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쌍용차 회계 자료를 감리했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자신들의 결론이 여전히 옳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논리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직접적으로 검증을 해봐도 과거에 낸 결론, 즉 회사의 회계 처리가 마땅했던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쌍용차 측도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사실에 반하는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고 쌍용차는 해고자에 대해 어떠한 전향적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말 대규모 신규 채용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차가 올해 말에 신규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한 8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800명이면은 이 정례해고자 다 포함하고도 남거든요. 근데 복직을 못 시키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 정례해고자들은 제일 마지막에 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고수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시민들이 보내준 2만 개 부품으로 자동차를 조립했습니다. 장비와 부품을 들고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24명의 동료와 가족을 떠나보낸 지난 5년. 그들은 대한문 앞에서, 철탑에서, 거리에서 기나긴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단 하나. 다시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봄입니다.